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사회도 본다 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단원 환경단원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단원이 기후변화고, 그래서 기후변화는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기후 환경이 자연적 요인과 그리고 인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기후변화의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적 요인은 화산활동에 따른 화산재 분출. 그러니까 화산재 자체가 뭐 크게 영향이 있다기보다 이 화산재가 지구의 복사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어서 기후변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활동의 변화,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 변화 이런 것도 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태양과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요. 그래서 기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사실 인위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CO2라고 하는 거.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도시화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토지 및 산림을 개발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자연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자연의 역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기후변화가 우리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온실효과랑 지구온난화를 조금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는 온실의 이제 유리와 같이, 온실 알죠? 그래서 지구 복사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방해해서 대기해서, 그래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높게 유지된 현상입니다. 사실 이 온실 효과 자체라는 게 없으면 또 안 돼요. 아예 이게 없으면 완전 영하 10몇 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 효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서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이걸 오버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 뭐 1도, 뭐 1.5도 이렇게 1도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면 1.5도, 2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1도가 뭐 대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수업 때도 봤지만 해수면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크나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변화의 영향 한번 봅시다. 일단은 네, 빙하가 감소되는 거죠. 우리 막 그 북극곰이 엄청나게 처절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극지방과 고산 지역의 빙하가 감소하고 있죠. 만년설이라고, 만년 동안 녹지 않는다고 만년설인데 걔들이 녹고 있습니다. 사실 만년설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옛날에 곰 하면, 북극곰 하면요, 막 코카콜라에서 막 춤추고 아주 발랄한 아이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보여지는 북극곰은 아주 먹을 거 없고 막 자기 터전도 있고 이러면서 아주 처절한 아이로 많이 나오죠. 그런 거의 변화만 봐도 지구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기후변화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지로 범람하는 바닷물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섬나라 같은 경우, 저지대에 있는 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그래서 투발루는 이미 환경 난민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근처에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로 이제 난민으로 이민을 막 신청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국토 포기 선언은 이미 했죠. 그래서 해수면의 상승은 우리한테는 사실 많이 와닿진 않지만 일본 깔아앉으면 땡큐 하냐 생각을 하겠지만 일본이 깔아앉을 정도가 되면 정말 위험한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음 우리가 이번에 역대 엄청난 장마 기간을 보고 그리고 가끔씩 무슨 우리 이제 동남아야 뭐 스콜인가 하면서 엄청나게 집중호우가 막 때려 붓기도 하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장마 기간과 집중호우 이런 것 때문에 홍수도 계속 늘고 산사태도 막 생겨나고 그런 걸 보면 와 정말 이게 종말이 다가오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러면서 사막화도 막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북한이란다. 중국이나 뭐 근처에 일본이나 이런 데도 막 보면 엄청나게 장마 길고 계속해서 막 홍수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고 전 지구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먼저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에 국제연합 유엔이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참 우리 교과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볼 거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의결했고 실제로 이걸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너무 옛날이라서 다시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화돼서 2015년에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걸 하면서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체제까지도 더 논의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책 같은 것들 다 마련하고 있고요. 이런 거 아무리 잘 돼도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아마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 물 부족 국가다라고 얘기한 지 정말 오래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않죠. 언제든 틀면 물 콸콸콸 쏟아지니까 사실 뭐 물 부족? 우리가 왜 물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계속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막 지구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고 환경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들어본 게 뭐였냐면 지금 쌓이고 있는 것들이 30년 후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후가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죠. 계속 쌓일 테니까 더더욱 더 오염은 심각해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를 해야만 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식을 하고 정말 실천하려는 노력이 바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인식을 한 다음에 인식의 변화부터 먼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